퇴근길, 소연은 늘 그렇듯 조용한 걸음으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는 저녁 시간대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무겁고 흐릿하게만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된 민원응대의 피로가 어깨를 내려앉게 했고 집에 가면 텅 비어있는 거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발끝을 무겁게 만들었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오기까지 3분 남았다는 안내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벤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급히 놓고 간 것처럼 종이 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소연은 몇 걸음 망설이다가 그 공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면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벤치 아래에는 종이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공책에 겉표지는 때가 잔뜩 묻어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공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손끝에 머물렀어요. 뒤적이지도 않고 그냥 잃어버린 물건 보관함에 가져다 줄까 고민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에서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걸까?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는 소리에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였고 소연도 흐름에 맞춰 열차에 올랐어요. 공책은 가방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그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왔어요. 밝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공책을 펼치려는 순간 그 사이에서 가볍게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가 뒤집혀 떨어지며 바삭한 소리를 냈어요. 소연은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손때가 여러 번 묻은 듯 표면이 부드럽게 닳아 있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사진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동그란 볼과 짧게 자른 앞머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소녀는 누가 봐도 어린 시절의 소연과 닮아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곧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아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이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오래된 친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함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의 눈썹이 천천히 모아졌어요. 기억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누구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거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시간들이 이 작은 공간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은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소연은 그 미소의 의미를 전혀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잘 잡히지 않았고 그 실은 손끝에서 흩어졌습니다. 소연은 사진 뒤를 넘겨보았습니다.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종이결 사이로 오래도록 누군가 간직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공책과 사진을 동시에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진이 왜 공책에 끼워져 있었는지,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지, 왜 자신이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잊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잊고 싶었던 어떤 과거가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소연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의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으려 해도 머릿속이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그 옆의 아이는 누구인지 끝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소연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 가장자리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사진의 이미지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신이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 그 표정, 그 거리감 없는 친밀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낯설고 아득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시간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소연의 첫 밤은 오래된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길고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출근 준비를 하며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사진에 붙잡혀 있었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문득 고개를 내밀듯 가슴 안쪽이 이유 없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며 회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와 반복되는 고객 전화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왔지만 일하는 내내 눈앞에서 사진의 이미지가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소연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오늘 그냥 집에 안 갈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골목의 모습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 좁은 골목길, 흙냄새, 놀이터의 녹슨 미끄럼틀. 소연은 그곳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마치 어둡게 잠들어 있던 책장 속에서 스스로 책장을 열고 나온 듯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봐야겠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소연은 지하철을 갈아타며 어린 시절 집이 있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어쩌면 보지 말아야 할 시간을 다시 열어보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오래전 잊으려 했던 냄새가 훅 하고 코끝에 스쳤습니다. 벽돌로 둘러싸인 낮은 건물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그리고 낡은 담벼락. 여기 맞을까? 소연은 벽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먼지가 손끝에 남았고 그녀의 눈은 어느 순간 촉촉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기억이 겹쳐 보였지만 정확한 그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오래된 빨래줄 아래에서 누군가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빨래를 털고 있었어요.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저 실례지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부드러워졌죠. 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래된 동네의 분위기처럼 따뜻하고 느렸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그럼요. 평생 여길 떠나본 적이 없죠. 소연은 잠시 사진을 꺼낼까 망설였지만 그대로 둘러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혹시 아이들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할머니는 빨래를 접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꼬마들이 많았죠. 근데 할머니는 소연을 천천히 위아래로 살피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너 혹시 김소연 아니니? 소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 맞아요. 그랬구나. 너 여기 살던 집 도로로 바뀌었어. 그 옆집에 너랑 늘 붙어 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소연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아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기억 속을 더듬었습니다. 응. 너보다 조금 작았던 남자아이였는데
참 착하고 조용했지. 항상 내 손을 잡고 다니던. 그 순간 소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잠들어 있던 방 안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다, 이름은 가물가물하네. 내 머리도 이제 낡아가서 말이지. 할머니는 웃었지만 소연의 마음은 점점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전에 자신이 놀던 장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벽돌에 묻은 홈과 오래된 담벼락의 그림자들이 어린 시절을 속삭이듯 그녀 주변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작 사진 속 아이와 이어지는 기억은 아무리 더듬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빠져나오는 길, 소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저 골목길이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진 속 낯선 남자아이, 그리고 붙어 다녔다는 할머니의 말은 깊게 뿌리내린 어떤 기억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결국 한참을 서서 골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구였을까? 왜 기억을 못하지?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뒤에 남아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밤하늘은 어느새 어둑하게 내려앉았고 거리의 가로등은 오래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 속 사진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 사진 속 아이가 지금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을 다시 잡아보려는 듯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반복되며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집에 도착한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골목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를 떠돌았어요. 늘 붙어 다니던 아이. 그 문장이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과 겹쳐지며 소연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바람이 스며들 듯 잔잔한 진동이 일었어요. 조명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사진을 빛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사진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뒷면은 아무 글씨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빛의 각도를 천천히 조절하자 종이 결 사이에 아주 희미한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먼지처럼 흐릿한 필체가 사진 아래쪽에 걸쳐 있었어요. 소연은 숨을 잠시 멈춘 채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오래전 눌렀던 흔적인지 얇은 종이 속에 미세한 압력이 남아 있었죠. 글씨 맞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명을 더 가까이 두고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스친 흔적은 처음엔 무의미한 선처럼 보였지만 시간을 들여 따라가다 보니 어떤 문장의 흔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글씨는 뚜렷하진 않았지만 누군가 애틋하게 남긴 메시지처럼 보였어요. 소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누가 남긴 거지? 필체는 어린아이가 쓴 글씨와는 달랐습니다. 획은 부드럽지만 안정적이고 획끝이 가늘게 마무리된 걸 보니 성인의 손길이 분명했습니다. 오래전 꼭꼭 눌러 쓴 듯한 흔적이 사진의 오래된 시간과 맞물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히지 않던 불안이 이제는 형태를 가진 감정처럼 가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뜬금없이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린 자신이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흐릿한 장면. 그 아이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고 노란빛이 깔린 오후 햇살 아래에서 둘은 천천히 웃으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장면은 금세 흩어졌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기억은 다시 흑백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소연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가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거리가 희미하게 내려다 보였고 가로등 아래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묘하게도 그 그림자가 사진 속 나무의 형상과 닮아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진의 주변을 더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사진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작은 흙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조한 흙의 느낌이었어요. 소연은 그 흙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이 흙 어디서 묻은 걸까? 집안에서는 볼 수 없는 질감이었습니다. 벽지에서 떨어지는 먼지나 종이의 바스러짐이 아닌 야외에서 묻어온 자연스러운 흙이었어요. 누군가 이 사진을 밖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책 속에 넣어두기보다 누군가가 일부러 보이도록 남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제야 자신에게 오게 된 걸까? 잠시 후 소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초등학생 때 찍은 졸업사진과 학교 수첩 등이 있었어요. 기억이 흐릿한 어린 시절의 흔적들이 모여있는 서류철이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넘길수록 마음속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상에 분명 가까운 친구였다면 이름 하나쯤은. 그녀의 속삭임은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서류철 맨 아래쪽에서 작고 바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무심코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종이에는 오래전 자신이 직접 적은 글씨가 삐뚤빼뚤 남아 있었어요. 같이 놀자. 내일도. 짧은 문장이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어린 소연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아주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어린아이의 필체가 아니라 사진 뒷면에서 보았던 그 성인의 글씨체와 흡사했습니다. 글씨는 거의 지워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종이 결을 따라가니 단어 하나가 어렴풋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순간 소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 서류철 맨 아래 남아있던 흔적 2개의 글씨가 기묘하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싶어하는 절박한 갈망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아무도 모르는 낯선 아이였지만 동시에 설명하지 못할 익숙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결심하듯 속삭였습니다. 이 사진 누가 나한테 보낸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작은 문이 안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억의 틈새가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듯한 느낌. 그 틈 사이로 따뜻한 한 줄기빛 같은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진은 마치 빛을 품고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어딘가 멈춰있던 시간이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가를 가볍게 흔들던 다음 날 소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내내 사진의 뒷면에서 발견한 글씨 흔적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남아있던 흐릿한 필체, 그리고 서류철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종이에 적혀있던 엄마라는 흔적. 두 조각이 서로 맞물릴 듯 하면서도 확실한 연결고리를 드러내지 않아 소연의 머릿속은 온종일 잔잔한 파문이 번지는 호수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잠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는 없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의 동요가 오늘은 작게 굳어진 결심으로 변해 있었죠. 출근을 준비하는 대신 소연은 사진을 다시 종이 봉투에 넣고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진 현상 기록 확인, 옛 사진, 필름 보관, 사진 복원 등 비슷한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을 기반으로 단서를 찾으려면 그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검색 결과 몇몇 사진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곳은 자신이 자랐던 동네 근처에서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인상적이라는 후기와 오래된 필름도 기록 보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소연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여기다. 그녀는 작은 확신을 느끼며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소연은 지하철을 타고 사진관이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창가로 스치는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과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아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가 자신의 눈앞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려는 느낌이 들었죠. 지하철에서 내리자 오래된 동네 특유의 냄새가 가볍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수한 먼지와 오래된 포목점 간판들, 그리고 간혹 풍겨오는 빵 냄새까지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가 얇게 겹쳐진 듯한 기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모한 주소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던 중 소연은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사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남 사진관. 낡은 철제 간판이 바람에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필름 냄새와 은은한 약품 향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카운터 뒤쪽에서 중년 남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둥근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떤 사진 찾으시나요? 소연은 잠시 사진 봉투를 들고 망설였지만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의 현상 기록을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봉투를 받더니 사진을 꺼내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을 앞뒤로 살피던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야, 이거 꽤 오래된 사진인데요. 네. 혹시 현상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며 있었어요. 사진관 주인은 사진을 여러 각도로 비춰보며 종이의 질과 색감을 살폈습니다. 필름 상태나 종이 품질을 보면 40년 정도 됐겠네요. 저희 사진관에서 쓰던 용지와도 비슷해 보이고요. 그럼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그 시절 기록이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운이 좋으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남자는 천천히 안쪽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가만히 서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고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듯 했지만 소연은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관 주인은 작은 종이 카드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관련 있는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소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필름 번호와 함께 최은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은실? 사진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사진 맡기던 분 이름이에요. 그분 주소도 적혀 있네요. 직접 드리는 게 좋을 듯한데요. 카드 아래에는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지금의 소연에게는 묵직한 파동처럼 다가왔습니다. 소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주소 제가 알고 있는 곳이에요. 사진관 주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런 사진을 누군가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겠죠. 소연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관을 나오자마자 바람이 살며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종이 카드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은실. 그 이름은 사진의 뒷면에서 바라보던 그 흐릿한 글씨와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억인지 곱씹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소연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이 남긴 흔적이 그녀를 그 집으로 더 깊은 진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자 소연은 잠시 길 위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최은실. 그 이름은 사진 속 흐릿한 글씨 흔적과 서류철 맨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한 흔적 모두와 겹쳐지며 어떤 연결점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던 주소. 오래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였고 어린 시절 늘 놀던 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소연은 카드의 모서리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입술에서 무심히 흘러나온 속삭임은 공기 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사진을 공책 속에 누군가 넣어두었다는 점, 필체가 남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진관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결심한 듯 숨을 내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귓가를 스치던 소리와 닮아 있었고 소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길 어릴 때도 이렇게 조용했었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낮은 담장과 오래된 기와지붕, 앞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가 있는 집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이유 없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문은 오래된 철제문으로 누군가 여러 번 손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부분이 군데군데 보였고 페인트는 벗겨져 은색 철판이 드러난 곳도 많았어요. 여기 맞겠지. 소연은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분명 이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소리 자체가 오래된 집의 공기 속에 잦아들 듯했고 안쪽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주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의 노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어깨에 조금 흘러내려 있었고 눈가는 세월의 자국으로 깊게 굽어 있었어요. 여성은 소연을 보자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과 슬픔이 섞인 듯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오래 아껴둔 감정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혹시 최은실님 맞으세요? 여성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최은실인데요. 어디서? 소연은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혹시 이 사진이 선생님 댁과 관련 있는 건가 해서요. 사진을 본 순간 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등에 혈색이 빠지며 그녀는 사진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여성의 목소리가 깊게 갈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한 번 더 사진을 확인하더니 마치 오래전 사라진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은 잠시 주저했지만 여성의 표정에서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여성의 눈동자는 깊은 감정의 증을 품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앞마당에는 화분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오래된 나무 의자 위에는 누가 읽다 내려놓았는지 모를 책 한 권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사진 액자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액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진 속 남자아이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해맑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심장은 갑자기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잊고 있던 얼굴. 그 얼굴은 소연의 가슴 한쪽을 세차게 건드렸습니다. 여성은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꺼번에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의 기억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집안은 오래된 시간이 층층이 쌓인 듯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각기 다른 연도의 사진들이 질서 있게 걸려 있었고 작은 장식장 위에는 아이가 사용했을 법한 장난감과 연필, 오래된 그림책 몇 권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어쩐지 차가워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집안 곳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기였을 때의 모습, 유치원에 입학한 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 어느 사진 하나에서도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소연이 아는 누군가의 미소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최은실은 사진을 품에 안고 거실의 한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앉아요. 긴 얘기가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도록 준비해온 사람처럼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연은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지만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감정의 덩어리가 뒤엉켜 있었죠. 이 사진 정말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실은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말끝이 바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사고 나기 직전에 찍힌 거예요. 소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고요?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복판이 세게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최은실은 사진을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네. 하민이 그날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 방 안의 공기가 대신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민. 그 이름 하나가 소연의 머릿속에서 강하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비슷한 울림이 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흐릿하게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하민. 소연은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발음할수록 이상하게도 가슴이 묵직하게 저려왔어요. 마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감춰두었던 것 같은 아픔이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열린 창문을 스치며 커튼 끝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은실은 소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말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잔을 한번 밀어두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날 사고가 난 날 너희 둘은 놀이터에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놀았죠.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고 마치 그날의 그림을 되돌려보는 듯 했습니다. 하민이는 널 참 좋아했어요. 너희 둘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소연은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점점 더 아프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누군가 버린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고 그 위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어요. 너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뎠고 넘어질 뻔했죠. 최은실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이가 너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신 그 유리 위로. 그녀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따라 고요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리는 듯했고 가슴 안쪽에서 무겁고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녀는 겨우 입술을 움직여 물었습니다. 최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언제나 너를 챙겼어요. 내가 아픈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찢는 듯한 울림으로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지금껏 덮여있던 흙을 밀어내고 드러나는 순간처럼 소연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소연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물기가 고이고 있었어요. 최은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사고 직후 많이 울었고 결국 며칠 뒤에 기억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내 부모님도 널 더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떨리는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이 널 지키다 죽었다는 걸 내 앞에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흐릿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갑자기 무겁게 경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아 끌던 작은 목소리, 해맑은 웃음,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희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에 둘이 재밌게 놀고 있길래 찍어둔 거예요. 최은실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 이 사진만 보면 괜찮다가도 가슴이 미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내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사진을 받아야 할 날이 올 거라고 마음 한쪽에서 계속 말하더군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벅찼습니다. 최은실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너를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놓아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받아줘야 한다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과 하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지금의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따스함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연의 눈앞에서 흐릿하게만 보였던 한 장면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어린 자신이 하민에게 달려가며 웃고 있었고
하민은 그 손을 꽉 잡아 끌어올리며 함께 놀이터 중앙으로 달려가던 순간 그 장면은 너무나 짧고 빛처럼 스쳐갔지만 소연은 그것이 진짜 기억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나요. 방 안은 말없이 조용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전 멈춰버렸던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실의 말이 끝난 뒤 방 안에는 아주 깊고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이 딱 울리는 소리만이 간신히 공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평소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겠지만 지금 소연에게는 가슴속 어딘가를 계속 건드리는 둔탁한 파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고 특히 하민의 얼굴은 마치 소연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듯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웃음은 너무 순수하고 밝았지만 소연의 눈에는 점점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 정말 몰랐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최은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땐 내가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소연은 무릎 위에 올려둔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들어올린 숨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끝까지 들이마시지 못한 채 중간에서 툭 끊겼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며 조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그 아이를... 아니에요. 최은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민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의 가슴은 안쪽에서 크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울음 같은 것이 올라오려는 듯 했지만 막상 제대로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한꺼번에 깨어난 뒤 그 파동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왜 저는 기억을 못했던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어딘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최은실은 천천히 소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건 내가 잊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의사한테서 들은 말이죠. 너를 보러 갔을 때 내가 하민이를 찾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스스로 기억을 감춘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소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말라붙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고 그 눈빛은 방 안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있었던 건지조차 몰랐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도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최은실은 조용히 소연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기억 속에서라도 내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빗장이 풀리듯 천천히 소연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진 속 하민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 둥근 눈매,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 기억나요. 소연은 거의 숨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잠깐 손을 잡고 같이 뛰던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은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소연의 안쪽에서 마침내 한 줄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하민이 손을 붙잡고 웃던 모습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전에 찢겨 사라진 줄 알았던 기억이었지만 지금은 눈앞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해요. 최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서지던 감정들이 서서히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숨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아이였나요? 그럼요. 최은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민이는 내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환하게 웃었어요. 늘 내 손을 잡고 다녔고 내가 울면 먼저 달려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챙겨오고 너희 둘은 정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친구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의 가슴 안쪽이 따뜻하면서도 벅차게 흔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더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무게가 풀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아이 저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가 금세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기억이 다 나진 않아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최은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거든요. 그 말은 오래된 돌문을 여는 열쇠처럼 소연의 내면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연과 하미는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금의 소연에게 단순한 옛날 사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하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둠은 아주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빛이 먼 곳에서부터 그녀에게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끝없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아리고 쓰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하민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눈앞을 가리는 어둠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래된 그림자 속에서 작은 빛이 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최은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전화기 너머에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래된 동네 옆 숲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언덕을 지나자 오래전 아이들이 뛰놀았던 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나무는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가지마다 새싹이 촘촘히 박혀 있어 생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조용하게 떨어져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나무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정말 그대로네요. 최은실은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민이가 참 좋아하던 곳이었죠. 내가 오기만 하면 둘이 손잡고 여기로 뛰어왔어요. 그 말은 오래된 스위치를 건드린 듯 소연의 머릿속의 한 장면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이 둘이 손을 잡고 뛰어오르는 장면.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 하민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던 감촉.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가 하나의 장면으로 모여드는 듯 했어요. 소연의 눈앞에 흐릿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최은실은 조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너는 나무 뒤에 숨기를 좋아했고 하민이는 널 찾으려고 늘 이 근처를 빙빙 돌았어요. 찾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소연은 나무 줄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오래된 시간들이 조용히 스며드는 것만 같았어요. 저 기억나요.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곳에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기억나요. 최은실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나면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소연은 눈가를 닦으며 웃음을 조금 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픈데도 따뜻해요. 그 말에 최은실의 눈이 고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하민이가 남긴 마음이에요. 너한테 주고 싶었던 마음. 잠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왔습니다. 햇빛은 아주 부드럽고 오래된 상처 위에 놓이는 듯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의 그녀에게 더 이상 슬픔만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웃음은 잘 지내도 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실님, 응? 저 앞으로 여길 가끔 와도 될까요? 최은실은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라고 데려온 거예요. 소연의 어깨가 그 순간 아주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민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눈물 뒤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비로소 다시 마음속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잠시 앉아 바람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필요한 말은 이미 공기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금세 햇빛이 그 빈틈을 채워주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민이 손을 꼭 잡고 달려오던 기억이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흐릿한 그림이 아니라 따뜻한 빛으로 남았습니다. 고마워, 하민아. 소연은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그 말을 나뭇잎 사이로 가져가는 듯 했어요. 잠시 후 소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마음속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길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햇빛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내리며 마치 오래전 두 아이를 여전히 비추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아픔 위로 내려온 한 줄기 햇빛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부터 소연은 다시 조금씩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너졌던 마음의 틈 사이로 아주 옅은 희망이 빛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